처음 듣는 분 손 들어봐요. 내리세요. 내년 준비하시는 거죠? 내년에 보려고. 응. 그러면 대개 지금이 2000, 아, 이거 지금 몇 년이지? 아, 19년. 큰일 날 뻔했네. 7월 3일? 응. 그러면 대개 시험이 어떻게 발표가 날지 모르겠는데 좀 빠르면 3월 말이 될 거고 대개 이제 4월에 있고 직렬별로 약간 다르죠? 특수직렬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보는 뭐 기상직이나 법원직 이런 거 또는 뭐 경찰직은 조금 월이 틀리긴 한데 대개 이제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4월과 올해 기준으로 보면 6월 이렇게 돼 있어요. 4월로 따지면 6월로 따져도 1년도 안 남았죠. 겁을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공무원 시험을 이제 봐서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공무원 시험을 얼마나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합격을 했나요? 그랬더니 평균이요, 평균. 2년 2개월 걸렸답니다. 공식적인 자료예요. 그러면 평균이 2년 2개월이면 더 걸린 사람도 있고 그 안에 합격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여러분은 조금 더 평소 지금 생활하는 거에서 두세 배는 더 하셔야 될 거란 얘기예요. 만약 지금부터 시작한 거라면. 아니면 계속 하던 건데 혼자 하다가 이제 강의 듣고서 하는 사람이라면 뭐 이제 꾸준히 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겁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좀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암시입니다. 자, 그러면 뭐 상담을 하면서 많이 원장님을 통해서든 뭐 상담 선생님한테 들어봤겠지만 뭐 1년도 이제 안 남은 거죠. 지금 막 더워요, 그죠? 시간 금방 갑니다. 이렇게 막 더워서 강의하다가 파카 입고 수업합니다. 파카 입고 수업하면 곧 봄이고요. 봄이면 시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공무원 시험이 2022년부터는 약간 바뀌는데 현행으로 보면 나란말싸미 하나 있고 잉글말싸미 하나 있고 직렬별로 약간 차 있어. 경찰직은 이렇게 둘이 선택 필수 과목이고 국어는 경찰직 같은 경우는 현재는 선택 과목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일반 행정직 기준으로 하면 세 개가 필수 과목이고 내가 입맛에 땡기는 거 노란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런데 2022년부터는 여기 있는 사람은 2022년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차후에 하는 사람들은 선택 과목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되죠.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행정법과 행정학 그냥 봐야 되죠. 선택, 그러니까 이제 고교 졸업생 때문에 이제 뭐 수학, 과학, 사회 이런 거 선택을 하게 했었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사라지고 전문화 시키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직렬별로 전공 과목 다 봐야 되는 그런 이제 현실이 됐어요. 아무튼 이렇게 5과목을 보는데 알죠? 100분 주고 100문제 풀으라는 거. 잔인한 시험입니다. 그죠? 100분 안에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앞날을. 그러려면 100분 안에 100, 나는 못해 이거. 나는 못해. 이걸 어떻게 나는. 저는 뇌가 한쪽만 발달을 한 사람이라 5개를 한꺼번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영어만 전문화돼서 가르치라고 저는 몸이 영어로만 전문화돼 있어요. 여러분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5개를 다 할 줄 알잖아. 저는 딴 건 못합니다. 아무튼 국어 20문제, 영어 20문제, 한국사 20문제, 거시기, 고시기 이렇게 20문제씩 돼 있어요. 그럼 산술적으로 따지면 다 2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거기에 제가 가리키는 영어가 있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좋아하는 말로 솔까말인데, 그치? 그 현장에 가서 영어 필요 없지. 뭐 외국인 응대할 일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필수 과목으로 영어를 못 살아서 그래, 우리가. 강대국이었으면, 그죠? 판문점 같은 것도 안 생겼을 거고, 그거 안 왔을 거고, 그죠? 강대국이었으면 저 미국 훈진국 애들 와가지고 우리나라 어학연수 올 거고, 우리 미국 가가지고 막 비자 받고 가서 학원 가서 한국어 강의하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못 사니까 그런 거 힘이 없으니까 뭐 세계화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만약 안 써먹어서 영어 말고 다른 시험을 봐야 된다고 그랬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문 봤을 거예요. 한문이 더 어려워요. 시험으로 나오면. 학교 다닐 때 봤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영어가 낫지. 맨날 본 게. 이렇게 이제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공무원 생활을 할 때 무언가가 나에게 미션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업무 평가라고. 그래서 나도 영어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런데 지금까지 학창생활 하면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뭐 토플, 토익 봤을 거란 말이야. 20분 안에 20문제를 푸는 건 조금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결국 시간의 압박감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가 관건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낼 거냐. 아무튼 산술적으로는 20분에 영어 20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남의 나라 말 영어를 읽고 우리말처럼 풀어내야 돼요. 어휘 독해는 그래도 좀 수월할 텐데 독해 같은 경우는 읽고 우리말도 읽고 한참 생각해야 되는데 영어는 더더군다나, 그죠? 수능도 끙끙거렸는데. 아무튼 그럼 영어는 주로 어떻게 생겼냐, 시험 문제가. 문법이라는 게 있고요, 어휘가 있고, 생활영어 있고, 독해가 있습니다. 얘네들 평균 거의 이런 식으로 냅니다. 물론 약간의 편차는 있어요. 뭐 어느 때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주 어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직렬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될 텐데, 한 번은 서울시가 어휘랑 관련된 문제를 11문제 낸 적도 있어요. 정신 나간 애들이. 아무튼 뭐 내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죠? 문법만 20개 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튼 뭐 3개에서 6개가 난다고 보면 돼요. 생활영어는 거의 2개고요. 독해는 9문제에서 13문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요거를 이제 2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4개의 파트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랑 이제 여러분하고 7월, 8월에 이제 친해져야 돼, 그죠? 저랑 친해져야 좋아요. 아무튼 저랑 친해져야 영어가 잘 되는 거야. 그럼 저랑 2달간 친해질 건데, 그래도 다른 고시학원보다는 좀 괜찮은 게 국어, 영어는 6시간씩일걸요? 오늘 만나고 아쉬우니까 금요일 날은 4시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은 2시간 만나고. 그래서 일주일에 6시간이고 8주 수업이에요. 그러면 48시간입니다. 48시간이라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영어 공부해온 세월은 48시간이 넘지. 아이고, 뭐 한 10년도 넘을 거 아니야. 그럼 영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어 잘해야 되는데 이 48시간 안에 제가 무엇을 해결해 줄 거냐 이거지. 여러분하고 48시간 동안 공부를 할 건데, 48시간 진짜 까놓고 얘기하면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이틀 꼬박 세면 돼요. 이틀 꼬박 밤 고고 데스티네이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타크래프트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밤새워서 노는, 이틀 꼬박 놀면 48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다 배워야 될 텐데, 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이 4개의 파트를 48시간 안에 해결이 될까 안 될까요? 아니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7, 8월에는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4개의 파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휘입니다.
어휘가 해결되면 생활영어, 독해는 이제 스킬도 필요하고 시간 줄이는 연습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결국 어휘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를 규정 짓는 게 문법이에요. 잠시 후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7, 8월 동안에 48시간 동안은 문법 틀 위주로 가면서 그 문법에 대한 어휘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영어에 대해서 5과목 전부 다 작전을 잘 짜야 됩니다. 쇼텀, 즉 짧은 기간 안에 해결할 거와 롱텀, 장기간 목표. 물론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합격이잖아요. 그러려면 영어로 놓고 보면 내년 시험으로 따졌을 때 지금 2019년 7월이고요. 2020년 4월, 6월에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면 대개 2020년 1월, 2월 이렇게 3월 있어요. 요땐 대개 학원서 프로그램이 문제풀이로 들어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12월까지 7, 8, 9, 10, 11, 12, 6개월 동안 적어도 어휘, 문법, 독해에 대한 그 파트별로는 숙지가 돼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2020년 들어서 1, 2월에 문제풀이를 해서 오차 범위를 줄여야 되는데 이때도 어휘를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합격할 일이 없습니다. 어휘 외우고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해서 끝내야 되는 건 5과목 공이 이 안에 끝내야 됩니다. 이 안에 끝내야 여기서 안 되는 부분들을 조금씩 좁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이제 7, 8, 9, 10, 11, 6개월 동안 거의 친구, 남친, 여친 버려다. 버려야 돼요. 그거 이해 못하면 헤어지세요. 내가 중매 쓸게. 괜찮아. 주변에 합격한 애들 많어. 벌써 돈도 아파트 있는 애들도 많어. 내가 소개해 줄게. 아무튼 그래서 작전을 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7, 8월에는 일단 종합반에서 여러분이 틀을 잡고, 그럼 틀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아하라고 그랬죠, 저를 좋아하란 얘기가 아니라 영어를 재미를 드리라고. 그러면 사람마다 성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게 재미를 드릴 거냐? 정리 한번 했어요. 정리. 저랑 수업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과제를 내주는 거, 책 어디 보세요 하는 것들을 뭐 스티커도 붙이고 뭐 형광펜도 동그라미 쳐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쁜 노트 정리를 한번 해보라고. 너무 노트 정리하는데 오래 걸릴 필요는 없어요. 자기만 잘 알아볼 수 있게끔 7, 8월에는 한번 읽어봐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필요한 기본 어휘들을 암기하는 그 정도 2달간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5과목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내 파트는 아니지만 암기 과목 같은 경우를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나자마자 그냥 외우려고 싹 뭐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소설책 읽듯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딱 보고서 목차 쫙 보고 뭐가 있지? 뭐 예를 들면 그래도 좀 친숙한 게 국어인가? 국어는 암기 과목이 아닐 텐데. 국사. 국사를 딱 펴. 야, 그래. 고조선, 뭐, 옥저, 동해, 부여, 뭐, 중석기, 간석기 나오고, 뭐, 구석기. 나는 구석기인인가? 얘는 신석기인인가? 뭐, 옹관묘, 뭐, 항아리에다가 사람을 묻었, 옛날 생각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목차 쭉 보고 그냥 읽어봐요. 소설책 읽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다가 모르는 용어 나오지. 다 알아요? 뭐 예를 들면 조선시대 어디 와서 민정문서, 이게 민정문서가 뭐야? 이렇게 하면 연습장에다 민정문서 이렇게 모르는 용어들 쭉 한 번씩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어 위주로 다시 한번 읽어볼 생각하는 거지. 그거 찾아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냥 대립다 A라는 파트 전체도 안 보고 A라는 파트 막 외우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는 자기가 쇼텀, 롱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어는 일단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7, 8월 하면서 나는 12월 안에 일단 영어를 끝내버려야 되겠다. 영어에다가 좀 5과목 중에 제일 비중을 많이 둬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과목은 일단 정리해가면서
문제풀이는 요때 가서 같이 하고 네 과목은 영어를 먼저 끝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야 영어 안 되면 그죠? 나중에 여기 와가지고 막 단어 외워야 되고 바쁘고 막 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마무리를 지시라고요. 이 안에 12월 안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랑 같이 계속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된다면, 그래서 시간적 여유나 공부할 마음의 여유, 경제적 여유가 되면 제 수업 들으세요. 다.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인생 먼저 살아본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이 2, 3년 후에 시험을 대비한다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적어도 내년에 합격하고 싶다면 12월 안에는 영어를 파트별로 다 끝내서 1월에 문제 풀 때 안 되는 거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 상담을 해보시면 알까요? 어휘, 문법, 독해를 다 파트별로 단과를 하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 더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기초 안 들어도 돼. 그냥 기초는 한번 틀만 잡아보고 영어가 돼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내일 오후 2시 하는 거 있어요. 하프, 모의고사. 즉 그냥 현장에서 문제 풀듯이 바로 전 파트를 20문제를 거기에서 풀고 나랑 해결하고 안 되는 거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수 매기고. 영어 되는 사람은 이거 하프를 들으셔도 되고.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이제 들어갑시다. 주로 문법 위주라면서 어휘를 해결해 드립니다. 48시간 동안. 그러고 자기만의 노트 정리는 내 수업이 7, 8월에 끝나는 순간 하나가 정리가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필요한 건 반드시 제가 여러분 영어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줄 거니까 그 드라마 대사처럼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선생님 이런 거 그거 얼굴 빨개서 못하겠네. 아무튼 자, 그렇다면 용어부터 간단히 얘기해 볼까요? 그래야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문법이라고 했을까, 이런 거지. 문법. 뭐 오늘은 책 얘기를 좀 잠깐 할까요? 기존에 계속 들었던 사람들은 색깔은 그대로 노란에, 요건 주로 문법 위주로 돼 있는 거예요. 문법, 제가 이제 강의를 이걸 주로 하고요. 얘는 어휘하고 독해 위주로 돼 있는데 얘는 혼자 봐도 되게끔 제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로 따지면 자습서야. 어휘 뜻 다 써놨고 동의어 29일 동안 외우라고 시험에 거의 여기 기본 여러분이 종합반 수업을 하고 있지만 어휘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독해를 제가 유형별로 뒤에 해석까지 다 실어놨습니다. 가장 최근 6월 15일 지방지까지 실어놨어요. 요거에는. 그래서 혼자 봐도 될 만큼. 그래서 여기 있는 독해는 한번 수능 풀듯이 풀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독해를 꾸준히 계속 시간을 좀 줄여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 기출문제 위주로 일단은 7, 8월에 하루에 3개, 4개씩, 아니면 조금 나는 자신감이 있는데 그러면 5개. 난 영어 잘해. 그럼 10개. 난 되게 잘해. 그럼 하루에 끝나십시오. 그런데 독해를 커피 마시고 친구랑 얘기하다가 세워라, 내어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일단 독해를 도전을 하십시오. 할 때 최종 목표는 이겁니다. 1분 10초 안에 해결할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의 처음 시작은 몇 분, 몇 초를 정해놓느냐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독해 지문 하나의 문제 해결 능력이 1분 10초란 얘기는 아까 평균 몇 문제를 했어? 걔가? 10문제면 12분이죠? 영어 20분이라 그랬지? 그럼 이제 남아있는 10문제를 8분에 해결해야 되잖아요. 1분 10초인데도 이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분 10초 안에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말 읽듯이 세워라, 내라 하나씩 싹.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스킬도 배워야 되고 그거를 해결하는 걸 빨리 여러분이 12월 안에 마무리를 지셔야 됩니다.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 어떤 난이도인가. 공무원 시험은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난이도 높은 문제는 두세 문제밖에 안 돼요. 20문제 중에. 그거는 이제 변별력을 좀 주려고 그러는 거고, 실제 시간하고 싸움이지 난이도가 막 수능보다 빡시게 높진 않아요. 수능보다 약간 상입니다. 상. 수능보다 약간 수준이 높은 거라고 해. 생소한 어휘가 좀 있을 거고, 수능은 그래도 보편적인 지문이 많지만 공무원 시험은 못 보던 뭐 생뚱맞은 뭐 샴쌍둥이 얘기 나오고 뭐 이런 거 싹 나오고, 아무튼 뭐 무관용 사회 이런 거 나오고 그래요. 왜 성인이니까 그래도 거기에 맞는 지문을 줄 거란 얘기. 혹시라도 기출문제를 보시는 분들은 이거 시간 염두에 두고 필히 거기다 연필로 얼마나 걸렸는지를 항상 메모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나가나 풀다가 친구 와서 야 커피 먹고 할까, 살짝 커피 한 잔 먹고 자 또 풀어봐야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집중력 있게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어휘를 외울 때 곰탱이 짓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abrogate라는 단어를 만났어.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단어 만나면 어떻게 해? abrogate, 폐지하다 폐지하다. abro 뭐 이렇게 하지. 깜지라고 하지. 깜지. 절대 깜지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어휘가 여러분이 왜 어려워? 어떤 단어를 만났을 때 왜 단어를 모르는 거죠? 안 봤으니까. 안 봤으니까. 길고 짧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와 이거 길어. 근데 알아 몰라 이 단어? 왜 알아? 많이 봤든지 자기랑 정반대의 뜻을 갖고 있어서 충격을 받았든지 뭐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사람한테 뇌에 펑 자극을 주는 것들은 오래 가는 거라고. 그죠? 단어는요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어를 만나면 적으세요. 한 번만 이쁘게. 그러고 사전을 꼭 찾으세요. 사전을 꼭 찾으라고. 모르는 단어 나오면 제발 전자기기로 찾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휴대전화로 그 사전 찾지 말라고. 아무리 잘 돼 있어도 휴대전화로 사전 찾아서 공부해야 되는 공간은 딱 한 군데입니다. 차 안에서. 차 안에서도 뭔가 나 계속 공부하고 싶으면 거기서는 되지. 왜냐면 조금 사람들 보기 책 꺼내놓고 그렇게 하면 뭐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해도 됩니다. 저는 진짜 차 안에서 책 쫙 늘어놓고 보는 사람이니까. 수업 준비 차 안에서 합니다. 제가 운전을 안 하니까. 저는 버스를 좋아하니까 버스 안에서 다 늘어놓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읽어봐라. 그리고 김지민이 되라. 김지민 개그우먼 느낌 아니까 느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휘를 배우면 금방 알겠지만 얘가 시작이 안 좋아. 애비. 그죠? 우리도 뭐 멀리하기 그러면 애비. 영어에 A, B를 시작하는 단어 별로 좋은 단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는 거야. 자기가 법이나 안 좋은 미신 같은 걸 애비하는구나. 그게 폐지하는 거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고 abrogate 뭐 at 동사구나. 그럼 하다 폐지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곰탱이 짓을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깜지하지 말라. 두 번째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읽어봐라. 그리고 독서실이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두세 시간 앉아서 단어 30-40개 50개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습관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학교 때 의도 터지니까 내일 단어 외워야 돼 막 해서 그죠? 수능 그 많이 외웠던 단어들 다 어디로 갔나 몰라. 그지? 머릿속에 한 개도 없어. 그지? 한 개 몇 개 남아있겠지만, 즉 한국말 내가 잘 못해서 자투리예요? 짜투리예요? 자투리가 맞아? 즉 여러분이 하루 생활을 하는 빈 남는 시간들이 공간, 그때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독해를 뭐 5문제 풀어야 된다 그럴 때는 시간을 두고 뇌에 그 집중력을 요할 때는 긴 시간을 들이는 거고, 단어 잠깐 외우는 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왔다 갔다 하는 차 안에서 점심 먹고 나서 소화시킬 때 커피 한 잔 먹어가면서 상관없어요. 그러려면 작전을 짜야 되지. 짜투리 시간에 단어 외울 걸. 즉 그 전날, 다음날 단어 외울 걸 잠들기 전에 정리하는 거예요. 나 내일 단어 외울 거 한번 써볼까? 그래서 영어로 써놓고 뒤에는 뭐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뜻 써놓고 이렇게 해서
내일 차 안에서 요 5개, 집에 오는데 5개, 점심 먹고 나서 6개, 저녁은 길게 먹을 것 같은데 10개, 뭐 이렇게 해서 25개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뇌가 되게 좋아합니다. 내일 외워야지 하고 단어를 적다 보면 벌써 50%는 저장이 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외우려고 책상에다 포스트잇 붙여놓은 거 띄면서 눈에 보이잖아. 야, 오늘 외울 거네. 이러면서 차 안에서 다이어리에다가 붙여놓고 하면서 읽어보는 거야. 계속 뭐 또 있지? 뭐였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독서실 앉아서 4시간, 5시간 절대 단어 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다 이제 짜투리 시간에 해봤어. 그 집에 돌아왔어. 그럼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써놓고 영어 단어 쭉 써놓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안 외워진 단어들 있죠. 그걸 걸러내고 바로 다음 날이 아니라 며칠 날 외워야지 이렇게 하고 또 내일 거 해서 하고 걸르고 그럼 주말에 안 외워진 단어들만 모아서 또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를 그렇게 짜투리 시간을 일자별로 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진도 끝나면 다음 거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했던 방식에 다 바로 예를 들면 월요일 날 A의 분량을 외웠어. 그럼 화요일 날은 1에서 20을 외웠어. 화요일 날은 21에서 40 이렇게 가지고 우리는 그죠? 화요일 날은 월요일 거 플러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일 날은 월화 플러스 시키고 다시 41번부터 60번까지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적어도 토요일 날 오면 월요일 건 외워졌을 거라고. 적어도 월요일 건 외워졌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12월까지 한번.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쁜 책 없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아니면 나랑 하는 이 책에 있는 것만이라도 여기 이제 독해나 이런 거에 꼭 필요한 1200 단어도 있고 시험에 나오는 동의어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그것만 일단 7, 8월에 하셔도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어휘 그렇게 해결하시고요. 나머지는 저랑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그럼 이제 문법이 뭐냐? 아유, 살면서 지켜야 될 것도 많은데 영어에서도 뭘 법을 지키려나? 별거 아닙니다. 단어는 아시죠? 단어를 뭐라 그러냐면 어휘라고 하는 거예요. 어휘. 이 단어가 문장. 그럼 또 문장은 뭐냐? 뭐뭐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하나의 내용의 틀을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또는 글을 쓰는 사람이 읽는 사람에게 의사 전달을 해주는 걸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장의 단어가 어디로 들어갈 건지, 즉 X라는 단어는 문장 속에 X가 들어갈 때가 있고 Y라는 단어는 문장에 Y가 들어갈 때가 있는 거. 그렇게 단어가 문장에 어디로 들어갈 거냐,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이 문장에 들어갈 때 어디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를 취할 거냐, 즉 태어날 때의 모습 그대로 갈 건지 1억 주고 성형외과 가서 수술해 갖고 가서 써먹을 건지, 이렇게 단어, 즉 이 어휘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어떤 모양을 갖추느냐를 지켜야 되는 게 문법이야. 가령 예를 들면 제일 쉬운 말로 뭐뭐 이다 라는 말을 우린 비동사라고 해요. 그럼 비동사를 나는 유락현입니다, I be 락현 이렇게 하지 않지. 그죠? 변하지. 어떻게 바뀌어요? I. 아유, 영어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은 벌써 영어 댕겨. 반 이상은 된 거예요. I am. 그럼 he도 am인가? he am, she am, you am 이렇게 안 하지. you.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문장에서 태어날 땐 B라고 태어났는데 들어갈 때는 모양을 바꿔서 그게 룰이요, 룰, 문법. 그거를 이제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 이 문법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여기 써 있잖아. 단어가 돼야지. 어휘 안 되면 영어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어의 기초를 문법으로 생각하는데 영어의 기초는 어휘입니다. 어휘의 역할론이 문법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법 위주라면서 제가 문법 얘기는 많이 안 해. 저랑 해본 사람들 알 거예요. 문법 얘기는 많이 안 해요. 그런데 문법이 돼요. 왜? 어휘가 되니까. 어휘가 되니까 문법이 되는 거라고. 자, 그렇다면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합니다. 문장과 품사라는 걸 먼저 할 건데, 그럼 도대체 아유 저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 품사는 또 뭐요? 품사가 뭐냐면요, 금방 뭐의 역할론이라 그랬어요? 단어. 이 단어들을 모두가 똑같진 않지.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뭐예요? 영어를 가르치죠. 가르친다. 여러분은 영어를 배운다. 오늘은 날씨가 덥다. 나는 지금 몸에서 열난다. 모르는 거 하려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분위기가 이거 어떻게 할게요? 싸하다 뭐 이런 거. 그 굉장히 많은 어휘들을 그룹을 짓는 거야. 비슷한 애들끼리. 비슷한 애들끼리 그룹을 저는 걸 품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품사는 어휘인데 총 몇 개의 그룹으로 전놨느냐면 8개의 그룹으로 전놨어요. 그걸 팔품사라고 하는 거야. 자, 잘 봐봐요. 가다, 오다, 놀다, 가르치다, 배우다. 공통점이 뭐예요? 다로 끝났지. 걔네들 한 그룹. 책상, 의자, 필통, 또 뭐 있냐? 아무튼 지갑, 과자, 시계, 신발, 문. 어떤 느낌이 들죠? 선생님, 학생, 의사, 농부, 어부, 또 뭐 있냐? 뭐 아무튼 사람이나 사물에 뭘 해준 거죠? 이름을 나타내는 거지. 걔네들 한 그룹. 다음은 어떤 말로 끝나나 볼까요? 더운, 추운, 화가 난, 슬픈, 기쁜. 우리말 뭘로 끝나요? 니은으로 끝나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 같잖아요. 걔네들 이런 식으로 그룹을 져놓은 거예요. 그 그룹 져놓은 단어들이 아무데나 막 가면 안 돼. 자기가 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답게, 답게, 자식답게, 인간답게, 사람답게, 그 단어답게 들어갈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험을 공무원 시험 대비할 때는 일곱 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실제 문법에서 이제 학자들이 8개로 그룹을 전놨는데 필요 없는 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7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팔품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탄사는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 감탄사가 뭐냐면 막 놀라거나 기쁠 때 여기서 나오는 감정의 소리야. 와우. 아이고. 영어라면 오 마이 갓, 브라보 이런 거 있잖아. 어레이 이런 거. 그거 뭐 그거 배워서 어떡할 건데. 뭘 써먹고 그냥 대충 소리 지르면 되는 거지. 그거는 별로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빼고 7개로 갑니다. 지금 책이 없는 사람이 있죠? 왜냐면 이제 오늘은 다 같이 듣고 금요일 날은 저 옆으로 이제 갈 사람들이 있는데, 그쵸? 여기서 보다는 나는 좀 젊은 선생님하고 영어 할 거야 라는 사람. 아니요, 거기는 이제 들어올 때 상담 들어봤죠? 이 수업 말고 영어 또 있는데? 있어요. 아무튼 그거는 요거보단 조금 더 기초적인 거부터 이렇게 해나가는 거고, 저는 승질이 급해서 그냥 기초 없이 팍 이렇게 가는 사람이고,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책 없는 사람 있죠? 그래서 책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일단 품사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잠시 후가 아니라 무언가 끝나고 나서 하기로 하고요. 첫 번째,
그렇다면 일단 문장 요소부터 살펴봅시다. 문장 요소. 우리말하고 똑같아. 처음 시작은. 우리말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은는 이가로 시작하지. 우리말 기준으로 합시다. 저걸 뭐라 그러지? 우리말에서도? 우리말도 주어라 그러네? 아우, 미국 생활 오래 해서 한국말 서툴러. 뭐라 그래요? 여러분도 같이 미국 생활 했어요? 주어라 그러는 게 주어. 그걸 가리키는 사람이나 학자들이 조금 빨리 전달하고 싶으니까 subject 줄여서 그냥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라고 한다고. 문장 성분 중에는 주어라는 말이 있고 우리말로 옮겼을 땐 은는 이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문장 맨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설명하는, 이건 품사가 아니라 문장 성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새들이 난다. 문장 돼야 안 돼요? 새들이 난다. 되지? 그렇게 다로 끝나는 문장 성분을 뭐라 그러냐면 verb를 줄여가지고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동사. 그리고 이렇게 주어와 동사로 되어 있는 이 단위를 문장의 기본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구 간에 주어 동사 없는 문장은 없습니다. 항상 주어 동사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이거를 관계를 따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동사가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라고. 가령 아까 쉬운 말처럼 I is 그러면 틀리는 거지. 왜? 룰에서 벗어난 거잖아. I am을 알고 있으면 그냥 am으로 가는 거예요. 정해놓은 규칙이 있다고. 일단은 주어와 동사로 돼 있는 거. 이게 문장의 기본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7품사 있잖아요. 감탄사 빼고 7품사가 7개 그룹 중에 주어 자리에는 누가 들어갈 거냐 이거지.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문법이에요. 그래서 어휘까지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동사 자리에는 누가 들어오느냐? 누가 들어올 거야. 들어왔는데 그대로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수술 받아 갖고 오는 애들도 있고 화려하게 꾸며 갖고 오는 애들도 있고 뭘 꼬랑지 S 붙여 갖고 막 이렇게 오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게 문법입니다. 그게 문법이라고 그냥 갖다 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이런 거지. 이게 문장의 기본 단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만 써놔도 되지. 주어 동사. 근데 얘만 갖고 문장이 설명하기가 I am. 뭐야 쟤? I am? 난 이다? 그럼 뭔가 밋밋하니까 여기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얘를 설명해야 됩니다. 얘랑 동일성을 나타내거나 전 교수입니다. 저 기쁩니다. 이렇게 나의 동일성, 주어의 동일성, 주어의 기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면 주어를 어떻게 써요? 보충. 설명하고 있지.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주격 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격 보어.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 그래서 subject complement. 그래서 자꾸 영어 쓰면 이상한데 아무튼 한국 사람끼리 줄여서 SC라고 하고 주격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격 보어에는 또 뭐가 올 거니 이런 거지. 결국 주격 보어는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문장에서 주어랑 관련이 있는 애를 주격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는데 주어가 동작을 가하는 대상. 나는 교수입니다. 그러면 이퀄이 돼야 안 돼요? 되지? 동일성이지. 근데 나는 그 교수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하고 그 교수하고는 이퀄이 돼야 안 돼요? 이퀄이 안 되는 걸 주어가 하는 뭐라 그래요? 동작의 대상. 내가 부셔버렸다 책상을. 그럼 나하고 책상 이퀄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그 내가 부셔버린 뭐야? 동작의 대상이 책상이잖아. 이런 식으로. 여기에 오는 문장 성분을 뭐라 그러냐. 그래서 학자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대상어라고도 부르지만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불러요?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어의 동작의 목적이야, 목적. 그래서 오브젝트에서 줄여가지고 O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까지 중에 문장 성분 이제 기본이 되는 애 누구 나왔어? 주어 하나. 그 다음 동사, 주어 보충 설명하면 주격보어. 주어의 동작의 대상은 목적어. 4개 나왔지? 끝났어요. 이제 하나가 더 있어. 있는데 얘랑 비슷해. 주어, 동사, 대상이 나왔어. 이렇게 다 대상이 나와서 목적어인데 문장이 여기서 안 끝나. 안 끝나. 그래서 얘의 동일성, 그 다음에 얘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와요. 주어의 동일성,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면 뭐라 그래요? 주격보호. 그러면 목적어의 동일성,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면 뭐라고 불러야 돼? 목적격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게 바로 기본적인 문장 요소입니다. 요게 문장 요소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표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돼 있지. 문장 요소는 총 4개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보어는 주격보어, 목적보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품사, 즉 단어들이 주어 자리에 누가 오고 동사 자리에 누가 오고 목적어 자리에 누가 오고 보어 자리에 누가 올 수 있는지를 알면 되는 거라고. 그거를 이제 단어들을 이제 배우면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실품사에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잠깐만, 목 아파. 옛날에 키가 컸었는데. 부사, 전치사, 접속사 이렇게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감탄사까지 있었는데 감탄사는 순삭. 아웃, 꺼져 이런 게. 너는 뭐 몰라도 돼. 우리가 오마이갓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어요? 왜? 집에 가서 외우려고. 오 마이 갓. 누가 나 불렀어? 이런 게 오 마이 갓. 이렇게. 그러면 일단 뭐가 명사, 형용사인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요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서로 소통을 조금 앞으로 수월하게 해서 다 명사, 대명사 이렇게 쓰면 좀 귀찮잖아. 그지? 그래서 앞으로 명사는 N이라고 할 거야. N. 나온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사전에, 그래서 내가 사전 차지라고 그런 거야. 사전 차전인데 N 이렇게 돼 있으면 뭐야? 명사구나. 명사가 뭔지는 아직 안 배운 거야. 그냥 명사라는 게 있어. N으로 표시해. 그럼 대명사는 명사랑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요? 명사, 대명사, 명사, 대명사. 절대 음감만 해볼까? 대명사, 대명사, 대명사. 미쳤나 봐, 나 더워서. 아무튼 대명사는 누구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명사는 원래 줄이면
이게 이제 명사예요. noun. 프로는 한국말로 똑같아요. 앞으로. 즉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말할 때 쓴다 뭐 그렇게 하는데 줄이면 사전 찾으면 프론이라고 돼 있어. 프론. 근데 이건 차라리 대명사라고 하는 게 나아. 줄임말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대명사는 줄임말로 안 할 거예요. 그냥 프론 이렇게 안 하고 대명사로 할 거예요. 동사는 V로 표시하고요. 사전 찾았을 때 VI, VT 그냥 V만 써 있기도 하고 뭐 아무튼 V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동사라고 보면 되고요. 형용사는 줄여서 A라고 하는데 사전 찾으면 J까지 나와요. 형용사는 adjective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그냥 A라고 하고요. 부사는 AD라고 합니다. 그럼 형용사 부사는 서로 그래도 비슷해 안 비슷해? 시작 알파벳 줄여놓은 거 보니까요.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공통된 알파벳 있어 없어? 그럼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시험에선 형용사 부사를 묻는 거예요. 형용사와 부사는 비슷하게 생겼거든. 비슷하게 생겼어. 뜻도 비슷하고 끝에만 살짝 다르거든. 그래서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를 잘 묻는 거예요. 부사는 사전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adverb. 그런데 그냥 여기만 줄이는 거예요. ad. 그 다음에 전치사 접속사는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전치사는 굳이 영어로 하면 혹시 이거 아세요? 우리말로 포지션? 위치지. 전치사지. 풀에는 앞이란 뜻이에요. 앞전차. 그럼 누구 앞에 위치하느냐? 그게 전치사예요. 그럼 그 누구 앞에 와야 된다는 얘기는 전치사 뒤에는 얘가 와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규정 짓는 게 문법이에요. 그 용어 속에 다 답이 있어요. 접속, 이어주는 거야. 그래서 사전 찾으면 프랩이라고 돼 있어요. 전치사는. 여러분 사전 찾는 거 도와드리려고 약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conjunction이라고 합니다. 접속사는. 그래서 사전 찾으면 줄여서 conj, conj로 써 있어요. 여러분 접속은 묶는 거지. 묶는 건 조인 하는 거 아니야? 조인? 단어는 스펠링이 아니라 소리예요. 내가 아까 깜지하지 말란 얘만 읽어봐요. 정. 이게 조인의 뜻이에요. 조인, 정 이렇게 된 거야. 컨은 함께고. 그러니까 함께 조인. 뭘 조인할 건데 그게 문법이에요.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접속시키는 거예요. 아무튼 자 그러면 품사에 이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우리 이제 소통이 된 거예요. 아직 안 된겨? 소통이 된 거 N 대명사, 동사, 형용사. 일단 7개 중에 내가 몇 개만 얘기했어요? 4개만 얘기했지. 요 4개의 품사가 바로 즉 이 4개의 품사가 있으면 어떤 거든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7개의 품사 중에 문장 구성 요소가 되는 애는 누구누구누구란 얘기야.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란 얘기야. 그러면 부사나 전치사 접속사는 문장의 구성 요소가 되지는 않을 거란 얘기야. 뭔가 다른 역할을 하는 애들일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명사는 이제 문장에 어디로 갈 거냐 이거지. 주어로도 쓰이고 목적어로도 쓰이고 보어로도 쓰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 문장 요소에도 뭐가 있어? 동사가 있고 품사에도 뭐가 있어요? 동사가 있지. 즉 태어날 때 동사는 어차피 뭘로밖에 안 쓰여? 동사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동사라는 개념은 문장 구성을 하는 동사도 있지만 태어날 때의 품사 동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고. 그러면 명사가 이렇게 쓰였으면 대명사도 똑같이 쓰이는 거고, 형용사는 문장 성분의 보어로만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쓰이는 거라고. 이제 7개의 품사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근데 7개의 품사 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수요일이잖아. 저는 수요일 날 주로 뭘 많이 해주냐면 어휘를 좀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뭔가 오늘 내일 이렇게 외울 만한 어휘들도 좀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뭔가 이론 하나만 그냥 가만히 듣고 가면 재미가 없잖아. 그지? 일단 여기서 동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동사 우리말로 우린 동사 먼저 합시다. 오늘 7개의 품사 중에 동사부터입니다. 자, 동사는 여러분이 사전 찾았을 때 V로 돼 있지만 한국말로는 다 뭘로 끝나? 다로 끝나죠. 근데 국어하고 약간 다르지? 국어는 다로 끝나도 형용사 있지. 저 집이 크다 그러면 형용사지. 크다. 맞잖아. 벼가 잘 큰다 그럴 때 그 큰다는 동사고. 뭐 국어 나 몰라. 한국은 지 얼마 안 됐다니까. 아무튼 나 국어 옛날에 잘했었는데. 아무튼 동사는 우리말로 끝이 다로 끝나요. 그래서 실제 영어에서 태어날 때의 동사들이 있어. 그럼 걔네들은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이 동사는 나중에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배울 거니까 변합니다. 변한다고. 그래서 동사가 태어날 때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형. 앞으로 원형은 제가 루트, 뿌리. 그래서 R. 절대 런닝맨이 아닙니다. R이라고 하고요. 동사는 3번 변합니다. 이렇게 원형이 있고 이 원형이 과거로 변합니다. 과거로 변하는데 과거는 뭐예요? 지나온 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형일 때 뭐뭐 단데 과거일 때 우리말로 어떻게 하면 돼? 뭐뭐 했다 이러면 되지.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남을 그중 하나 이상하네. 어디 같은데. 아무튼 뭐 아이콘인지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러면 원형 다해서 얘만 읽어봐. at 얘만 읽어봐요. 얘만 읽어봐. 드 한꺼번에 읽어봐. 했다 읽어봐요. 드 언어는 거의 전 세계가 비슷합니다. 원형에다가 ed를 붙이면 과거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사는 3번 변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는데 과거분사라는 애도 있어요. 과거분사는 이제 문장에서 어떻게 써먹을 거예요. 근데 얘도 원형에다 ed 붙입니다. 대개 동사라는 애가 ed를 붙이는 애들은 이제 규칙 변화라고 하는 거야. 규칙 변화. 근데 참 재수없는 언어야. 그냥 다 규칙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불규칙도 있어. 가다가 뭐죠? go. 그럼 과거는 go'd. 얼마나 좋아. 오다. comed. run. 달리다. runed. 없지. go 과거 혹시 뭐죠? 그렇게 모양이 확 바뀌는 애도 있지. 그걸 뭐라 그래? 불규칙 변화라고 하는 거. 이건 규칙 변화고. 그런데 단어가 길잖아요. 길면 불규칙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단어가 어브로게이트라고. 이걸 불규칙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E로 끝났으니까 D만 붙여서 과거분사형으로 써먹는 거예요. 긴 단어들은 어차피 규칙밖에 안 돼. 짧은 단어들이 불규칙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불규칙을 이루는 단어 적어도 100개는 숙지하고 있어야 원형은 알겠는데 과거분사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문법 적용이 될 테니까. 거기 어디에 있냐면 27쪽 펴보세요. 27쪽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놨지. 불규칙 동사 변화표 100개.
그거는 반드시 기본 숙지해 놓으셔야 됩니다. 거기 현재라고 돼 있는 애들이 원형입니다. 현재는 원형으로도 보는 거예요. 원형, 현재 똑같은 거예요. 아, 참, 책이 없는 사람이 있었지. 아무튼 얘네들을 규칙 변화라고 하고, 그 외에 뭐 이상하게 막 변해. ED로 안 끝나고 얘네들은 뭐도 있다 그러면? 예? 불규칙 변화도 있는 거예요. 불규칙 변화. 자, 이제 여기서 어휘력을 좀 늘릴 건데, 우리말은 그냥 동사 그러면 뭘로 끝나요? 다로 끝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고 go, come, run, play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단어를 여러분이 이제 숙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어휘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말처럼 얘네도 끝이 정해져 있는 애들이 있어. 이걸로 끝나면 동사야 이런 거야. 이걸로 끝나면 동사. 금방 썼던 것 중에 제일 많은 애가 AT,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AT로 끝나도 형용사도 있고 그런데 주로 AT로 끝나면 90% 이상이 전부 동사입니다. 어휘 공부한다 생각하면 돼요. 얘는 너 윤리와라. 아이고. 반대말을 좀 제가 뭐 써드리려고 좀 그런 거예요. 써놓고 설명드릴게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런데 이제 어휘도 좀 돼야 되니까 지금부터 소개해주는 애들 끝이 다 뭘로 끝났다고요? AT로 끝나서 품사가 뭐가 된다고요?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 뭔가 아 오늘 내가 공부 좀 했구나. 지금 문법 얘기는 별로 없어요. 이런 애들을 다 품사 뭐라 그런다고? 동사. 우리말로 끝이 뭘로 끊는다고? 다. 지금 내가 책으로 그 못하는 이유가 책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어서 일단 그래서 그냥 어휘도 좀 외울 겸 하는 겁니다. 아까 자주 썼던 거 해줘 볼까? 어브로게이트 여기 썼네. 바보 아니야? 아이고.
몇 개만 더 해볼까? 자, 설명 들어가 볼까요? 요것만 해볼게요. 여기도 기출문제가 꽤 많은데 뜻 알려드릴게요. 일단 끝이 뭘로 끝났다고요? AT로 끝났어요. 여기서 문법 뭐 복잡한 게 하나도 없는 거 이제 어휘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AT로 끝나서 끝이 AT로 끝나서 동사야. 우리말처럼 얘네도 단가봐 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비슷하게 생겼지? 중학교가 뭐죠? 미들 스쿨이지. 매드는 중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뭘 샤브작샤브작 하는 단어가 메디에이션. 그래서 중재하다야. 메디에이트는 중재하다란 뜻이야. 중재하다. 막 누가 싸우고 그러면 얘 왜 그러니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중재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디테이트는 뭐냐? 같은 뜻이에요. 셋다 같은 뜻이에요. 셋다. 내가 동요 써놓은 거예요. 예상 문제입니다. 이 형 나왔으니까 기출문제 알려드릴까? 요거는 이제 문법 신경 쓰지 말고요. 뜻만 알아두시면 돼요. 얘네랑 동의어인데 요 노란색은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작년 시험에 나온 거라고. 공무원 시험에. 기출문제는 또 나옵니다. 어휘 같은 경우는. 이건 문법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뜻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셋 다 뭐냐면 어떤 거를 하다가 잠깐 중간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숙고하다. meditate, contemplate, castate. 같은 말 뭐 이제 기출문제니까 제가 해드리는 거. ponder, mull over 이렇게 되는 거. 어려운 거 없죠?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 매드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 지울게요. 위에 거 다 썼으면. 자, 이거 시험에 여러 차례 나온 단어 셋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도요. 순 우리말이 많아요? 한자어가 많아요? 영어도 순영어는 15%에서 20%밖에 안 되고요. 순영어가 담당하는 건 문법적인 기능밖에 안 돼요. 실제 어휘나 독해에 쓰이는 건 한문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한문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은 그냥 통째로 알아야 돼? 뜻을 새겨야 돼요? 뜻을 새겨야 되지. 가령 예를 들면 아유 해와 달이 만났네? 번쩍번쩍. 그래서 뭐야? 밝을. 읽을 땐 명이라 읽고 뜻은 밝은 걸로 새기잖아.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제가 해주는 수업이 금요일 날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어휘 단과 수업할 때 이 어휘 설명을 여러분이 어떻게 단어를 외울지 방법 제시하는 거라고. 여기서는 이제 그 문법과 함께 동시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필요한 기초적인 걸 해드리는 거고요. 얘네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악화시키다야. 악화시키다. 악화시키다. 시험에 나온 겁니다. 정답이 뭐였냐면 얘도 AT로 끝나요. deteriorate. 악화시키다요. 첫 번째 뜻은. 얘 두 번째 뜻은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도 되지만 사람의 승질을 악화시키는 건 뭐 하는 거지? 화나게 하다요. 화나게 하다. 얘도 AT로 끝나는 애만 해봐. 얘도 기출문제 infuriate. 어휘로 나오는 거야 다. 또 나온다니까요. aggravate, exacerbate, exasperate 되는 거. 여기서 단어의 원리를 잠깐만 설명해 줘 볼까요? 얘네들이 왜 여기서 하나만 악화시키다가 되고 화나게 하다가 됐냐면
여기 지울게요. 뭐 깊이는 첫날인데 많이 못 들어가고요. 우리말에도 무겁다라는 뜻이지. 무겁다, 무거운. 한문으로 뭐라 하죠? 무거운 거? 중. 그러면 중이라 읽고 무거운 걸로 새기지. 얘네도 한문이에요. 이렇게 그레이브라고 읽고 중이라 새기는 거.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중력값을 뭐라고 그래? 줄여서? 그래비티 G라고 하잖아요. 0.98인가 뭐 이렇게 비중 구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곱하기 하고 과학 시간에 이런 것도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었네. 이게 무거운 거예요. 한문으로. 그래서 실제 사전을 찾으면 가중시키다야. 근데 내가 가중시키는 걸 잘 모를 것 같아서 악화시키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가중시키는 거, 어떤 걸 무겁게 만드는 게 마음에 무거운 거 악화시키는 거고, 화나게 하는 거, 이게 가중시키다 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그레이브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금방 얘기한 그래비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단어가. 그럼 그레이브는 뭐냐? 무거운 거니까 중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레이브는 진중한이야. 진지한. 애가 무게감 있는 거 진중한. 이해됐어요? 그럼 그래비티는 명사가 되는 거. 진중함. 물론 중력도 되는데 진지함, 진중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얘네는 반대말이에요. mitigate, alleviate. alleviate도 기출문제입니다. 중의 반대 뭐야? 경감시키다. 또는 달래다, 진정시키다가 되는 거예요. mitigate, alleviate.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레이브가 무거운 걸 나타냈다면 레비는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 가벼운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해보세요. aggravate의 반대말이 alleviate였어. 그러면 gravity 반대말은 그럼 무슨 비티가 빌까? aggravate 반대는 alleviate예요. 그러면 gravity 반대는 gravity가 되는 거예요. 진중함, 얘는 경박함, 경솔함 이런 거 가벼운 거 얘가. 이렇게 어휘를 늘려가는 거. 예상 문제입니다. 내년도. gravity 같은 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중간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 문법 한 개도 없어. 그냥 뭐다? AT로 끝나면 그냥 우리말로 뭘로 끝나는 거다? 다 그거요. 어휘 늘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다음으로 갑니다. 자, 얘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소리가 뭐죠? 록이죠, 록. 읽을 땐 록이라고 읽고 뜻은 요구하다야. 물어보다, 요구하다. 록은 물어보다, 요구하다야. 기출문제입니다, 다. 거의 제가 어휘를 쓰면 90% 이상은 다 기출문제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길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이런 건 여러분이 필히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인터, 사이란 뜻이야. 경찰과 범죄자 사이에서 록 물어보는 행위. 어제 3시에 어디 갔었어? 그리고 뭐예요? 신문하다예요. 신문하다. 인터로게이트 신문하다라고. 그런데 우리도 상황이나 대상에 맞게 쓰는 어휘가 무거운 애들도 있고 가벼운 거 있지. 경찰이 야 물어볼 게 있거든 이렇게 신문할게 그래. 신문한다 그러는 거야. 실제 그래서 인터로게이트 나왔을 때 정답이 퀘스천이야.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퀘스천 하는데 그런 범죄가 관련되면 퀘스천이라고 안 쓰는 거야. 우리도 물어봐 이렇게 하다가 범죄가 관련되면 신문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이게 한자처럼 된 거로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법정에서 판사가 증인이 실제랑 다른 말을 했어. 그럼 판사가 구락하지 마시오, 뻥치지 마시오, 이렇게 위증하지 마시오 그래.
위증하지 마시오 그러는 거고, 친구들끼리 얘기했는데 얘가 잘못 얘기해서 진실이 아닌 얘기를, 그러면 위증하지 마시오 이렇게 구라치지 마 그래? 그게 상황에 맞게 단어를 써먹는 거라고. 실제 영어로 하면 퍼주어가 위증하다고, 라이는. 근데 혐에 나오면 동의어라고. 다음 밑줄 친 단어랑 동의어 찾으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interrogate 이렇게 하면 신문하다의 어려운 뜻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퀘스천이라고. 시험은 그런 거라고요. 한문처럼 돼 있기 때문에. 자, A, B는 가까이 한다, 멀리 한다? 아까 뭐라 해서 어른들이 더러운 거 만지면 록은 요구하는 거지. 그래서 멀리 하자고 요구하는 게 폐지하다야. 폐지하다. abrogate. 자, 조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뜻으로만 갈게요.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이건 들어봤지? 콜라보 한다. 이거 같은 뜻이야. 똑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뭐 하다야? 협력하다, 협동하다야.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너무 쉬워서 그렇지만 시험은 빵점 안 맞게 해주는 문제도 있어. 쉬운 것도 공짜 문제. 이런 거 공짜 문제지. collaborate, cooperate. 협력하다. anticipate. 고대하다. 기대하다, 고대하다야. participate. 파트가 뭐죠? 그냥 아는 단어 혹시 대봐. 무슨 뜻인지. part. 부분이죠. 어떤 모임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부분이 되어가는 거야. 참석하다요. participate. emancipate. 좀 어렵지? 어려울 거야. 여기 보세요. 이건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읽어봐. man. 손톱 관리, 손질해 주는 거 무슨 큐어예요? manicure.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혹시 제조하다 아세요? manufacture. man은 다 손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가 발명되기 전에 사람들은 뭘로 노동했어요? 주로 손으로 했지. 그 손으로 노동을 죽어라고 집중적으로 하던 옛날 계급을 이르는 말이 누구야? 노예입니다. 그래서 man은 단어 속에 쓰이면 일만 죽어라, 노동, 손으로 하는 노예를 말하는 거야. 이는 어느 쪽이냐면 바깥쪽이야. 그러면 노예를 어디로 끌고 나와? 그게 뭐 하는 겨? 해방시키다. emancipate. 해방시키다라고. 자, 여기서 유락현의 진리가 나옵니다. 진리 무슨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단어는 철자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man이지 man. 동의어도 그래서 man이 들어가. manumit. 얘도 해방시키다예요. 똑같이 man이 들어가 있는 게 man. man. 단어는 소리입니다. 같은 소리를 갖고 있는 애들이 동의어 될 확률이 높아요. 다음 설명해도 돼요? 이 셋이 동의어입니다. 다 뭔가 비슷한 소리로 시작해. EX, EX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가치가 익스터. 그러면 여러분 아는 거 하나 있을 텐데. 읽어봐요. 내가 단어를 설명할 때 여러분한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있어. 읽어봐. 단어는 읽어봐야 됩니다. 철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영화도 있지. 끝장내는 아저씨. I'll be back. 이렇게 하는 아저씨. 누구요? 터미네이터야. 차가 맨 끝에서 쓰는 종착역 정류장이 뭐야? 터미널. 터미는 끄셔. 끝내버리는 겨. 멸종시키다, 근절하다, 박멸하다에 셋 다. 멸종시키다, 끝장내버리는 겨. 멸종시키다, 박멸하다, 근절하다 이런 거. 공부를 위해서 하나만 더 설명해 줘 볼까라? 레딕이 읽을 땐 레딕인데 뜻은 뿌리란 뜻이야. 뿌리. 금방 내가 뿌리 들어가는 한자어 뭐라 그랬어?
뿌리가 한문으로 뭐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 뜻 뭐라 그랬어요? 근절하다. 근절하다야. radical. 근본적인 이런 뜻이야. 뿌리가 되는 거. radical. 근본적인, 근절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단어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래도 뭔가 배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개념만 살짝 알고 가기에는 아깝잖아. 이 시간이 2시간 한 수업이. 아, 그리고 수요일은 2시간 영어, 2시간 국어죠. 수요일은 저는 쉬는 시간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은 얼른 갔다 와. 아니면 뭐 여기서 살짝 찔끈찔끈 싸서 말리든지 뭐. 그리고 여기 보세요. elucidate, illuminate. 여기 잘 봐. 읽어봐요. 유창한 발음을 원치나 나는. 얘도 읽어봐요.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단어를 확장시키고 도움을 위해서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몰라도 돼요. 일단 그거 나중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하고요. 오늘은 아, 이렇게 어휘를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 여기 공통 들어가 있는 말 있나요? 응. 루시드, 루시드, 루시드. 그러면 얘만 발음해봐요. 루크. 요걸 조금 더 세게 발음하면 여러분도 아는 거 있어. 뭔가 화려하고 호화스럽고 삐까뻔쩍하게 사는 애들. 럭셔리하다 그러지 않아요? 럭스 루크는 다 번쩍번쩍 빛나는 거야. 빛나는 건 밝죠? 밝으니 한문으로 뭐죠? 그래서 이 셋 다 한문으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말 옮길 때. 이게 단어를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lucid, 명료한. 우리 왜 간단 명료하다. 명백한 그래도 돼요. 명료한, 명백한. pellucid, 투명한. 투명한. elucidate, 설명하다. 동사니까 설명하다. 이해되셨습니까? 아, 이해가 뭐가 있어? 그냥 외워. 어휘잖아. 이런 거예요. 근데 외울 때 원리를 알고 외우라는 얘기야. 그냥 싹 스펠링으로 하지 말고 이것만 해도 오늘은 큰 수학이에요. 루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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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명명 이런 거예요. 됐습니까? 네, 다음. compensate, 보상하다라는 뜻이에요. 보상하다. 이것도 기출문제다. 그런데 단어는 같은 애들은 같은 소리로 가거든요. 여기 보세요. compense, compense. 같은 소리가 있지. 동의어예요. 보상하다. recompense, compensate. 그러면 여기 잘 봐. recompense, compensate 돼 있지. 요걸 여기다 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내가 이걸 하면 이제 센스가 있어야 돼. compensate 동의어가 recompense였어. 그러면 conciliate, compense 윤리 갔어. compense. 그럼 얘도 얘가 윤리 가겠지. 그리고 뭘로 시작할 것 같아? 그렇지. 동의어야. 뭔 뜻인지 모르는데 동의어라고. 여기 하루도 안 돼가지고 지금 영어 되게 잘하는 겨. 어? 같은 뜻이에요. 그 내가 재미삼아 하면 혹시 네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아무 대충 네 다시지 다시. 어떤 새끼들이 싸웠어. 싸운 애들을 다시 컨 함께 실로 묶어주는 게 일로 와. 네 컨실 화해시키다. 화해시키다. reconcile, conciliate. 동의어를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또 똑같은 소리를 갖고 있잖아요. 단어는 소리입니다. 소리. 그래서 김지민이 느낌하니까 우리는 소리 아니까. 자꾸 읽어봐야 됩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그냥 7단어 읽어가면서 쉽게
외울 수 있고 잠깐 쉬는 시간에 예쁘게 정리해 놓으면 되고 오늘 돌아가는 차 안에서 루시드 명명명 루시드 명료한 폴 루시드 뭔 명이지 투명한 일루시데이 동사인데 명하다 설명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스펠링으로 ELUC 이제 안 됩니다. 스펠링으로 외우는 건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려고 문법 바탕이 되는 것보다는 일단 그래도 뭔가 어휘의 접근론을 좀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 이 단어 아십니까? 혹시 리걸? 합법적이냐? 영어의 렉은 법하고 관련된 거예요. 근데 끝이 뭘로 끝났어? 그럼 품사가 뭐가 된다고요? 동사. 그럼 법하고 관련된 동사 법률을 그냥 싹 찍어. 괜찮아. 아직 안 배운 거니까. 제정하다야. legislate 법률을 제정하다. 리걸이 합법적인 이런 거. 됐어요? 얘 뭘로 시작해? 하나씩 읽어봐. 하나씩. 애비. 좋을까 나쁠까? 나쁘겠지. 그것만 알아도 돼. 단어가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만 일단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어휘 공부가 되는 거예요. 왜? 시험 볼 때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막 그런데 대충 의미 파악이 됐는데 빈칸에 들어갈 거 안 좋은 경우. 근데 다 1, 2, 3, 4 읽어보니까 컨, 프로, 컨, 애비 이렇게 돼 있어. 컨이나 프로는 소리가 좋아요 나빠요? 프로, 컨 이런 건 소리가 좋지. 앱, 옵, 쌉 이런 건 안 좋은 거예요. 단어가 안 좋은 거라고. 단어는 소리로 하는 거예요. 얘 버리다 포기하다 그러지. abdicate. 자, 지금까지 뭘 되게 많이 한 것 같지만 딱 하나 한겨. AT로 끝나는 뭐다? 동사. 우리말로 끝이 다 뭘로 끝난다? 다. 길다 짧다? 지금 소개해준 단어들 길다 짧다? 길다. 그러면 과거 가고분사 뒤에다 뭐만 붙이면 돼? D만 붙이면 되는 게 규칙 변화니까. 2로 끝났으니까 이미. 야, 이거 하면 발음해보면 나 이거 생각나. 이거 읽어봐. 이거 뭐야? 와이파이? 아이파이. 얘도 이걸로 끝나면 무조건 동사입니다. 얘네들은 주로 변화를 나타내는 뜻이 많아요. 변화. 이것도 좀 이따 할 건데 이 둘은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느낌을 주는 동사입니다. 얘네도 동사예요. iFi나 IZE. 어려운 것도 해볼게요. 왜 단어가 어려운 거라고? 안 봤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길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고. 요거만 해볼까요? 일단 단어 끝이 다 뭘로 끝났죠? iFi로 끝나서 뭐가 된다고요? 동사 되는 거야. 아이고 왜 안 써놨어? 2017년 기출문제고요. 얘도 2016년 기출문제고요. 기출문제 되게 많아요. 자,
일단 뜻 가기 전에 죄다 품사보다 동사다. 그럼 얘도 불규칙할까 규칙할까? 규칙이에요. 다만 y를 뭘로 바꾸냐면 i로 바꾸고 ed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동사 변화할 때는. 그런데 얘네들은 약간 공간이 띄어 있고 얘네는 쭉 붙어 있지. 아까 내가 recompense랑 같은 말 compensate였지. reconciliate라고 같은 말 conciliate, 대충 그렇게 하면 돼. recompense, compense, reconcile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주관식 안 물어보잖아. 얘도 소리로 다 동의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나옵니다. rectify 뜻은 모르는데 같은 말이 뭐냐면 rect 들어가 있고요, test 들어갔고요, bill 들어갔고요, 널 들어가고요, 쿠시 들어가고요, 뽀로 들어가요. 소리가 같기 때문에 지네끼리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correct, rectify, 고치다, 수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정 테이프에 보면 correction 테이프라고 써 있어. 안 써 있는 건 빨리 버려. 버릴 때 나한테 버려. 수정 테이프 필요해. 고치다, 수정하다야. 여러분 고치고 수정하는 건 똑바로 고쳐놓는 거지. 똑바로 서서 걸어다닌 인류 조상의 이름이 뭐예요? 호모에 렉투스라고. 렉트는 똑바르는 뜻이에요. 똑바른 거라고. 그래서 똑바로 고쳐놓는 게 수정하는 거예요. 렉은 똑바르는 뜻이에요. 그래서 똑바로 가는 직접적인 게 뭐야? 렉트 그러는 게 똑바로 가는 게 다이렉트라고. 정말 싫었는데 학교 다닐 때 테스트. 여러분 테스트는 보다, 목격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여러분도 아는 단어 한번 알 거야. 누가 잘하나 모두 다 모아놓고 함께 놓고 보는 경연대회가 뭔 테스트야? 컨테스트야. 맞아요. 누가 잘하나 모두 모아놓고 보는 게 컨테스트라고. 테스트는 보다, 목격하다야. 그래서 attest, testify는 어떤 사건 목격한 거, 본 거를 법정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증언하다야. 단어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중간 확인. 문법으로 갈게. 품사 뭐라고? 아, 잘한다. 아, 그거면 돼. 오늘은 그냥 이것만 갖고 가면, 그리고 요거만. 소리가 같으니까 동의어. 이거만 해도 20단어 그냥 외워주는 거예요. 아까 한 거랑 루시드, 명. reconcile, conciliate. recompense, compensate.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거 붙여 읽어도 된다? correctify, testify. 된다니까. revilify. 발음 좋아, 나빠? revile, vilify. 막 씹지, 그죠? 막 씹는 느낌 들잖아. 맞아, 씹는 게 어서. 리가 공간상 어딜까? 뒤에서 씹는 게 비방하다, 욕하다. 단어는 소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아, 안 좋은 단어는. 그리고요, 실제 여러분이 단어를 뜻을 찾아서 외울 때도요, 좋은 건 자꾸 좋게 발음하고요, 안 좋은 단어는 안 좋게 발음을 하셔야 돼야 이 뇌가 좋아하고 오래 가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행복한 할 때 이거 발음할 때 어떻게? 해피 이렇게? 해피 생일 축하해, 해피 벌스데이트 이렇게? 입이 가장 크게 벌어집니다. 유쾌하고 긍정적인 단어들은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부정적 단어들은 입이 안 벌립니다. 진짜예요. 그걸 억지로 할 필요는. 생일 축하해 그럴 때 해피 벌스데이 이렇게 안 한다고. 하피 벌스데이 그런 거고. 이게 행복한이고 얘는 우울한이에요. 이걸 글루미 이렇게 안 한다고. 입 안 벌어집니다. 글루미밖에 안 됩니다. 입이 안 벌어져요. 안 좋은 단어들은. 발음도 안 좋아진다고. 단어는 그래서 스펠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리로 가는 거예요. 소리로.
자, 욕하다, 비방하다요. null, annul, nullify, 폐지하다요. 영어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는 언어가 프랑스어예요. 근데 영어는 세고 프랑스어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왜 이응자 받침만 하면 다 프랑스어 아니야? 그지? 영어로는 인fan트예요. 유아, 애새끼. 불어로는 앙팡, 앙팡이라. 그래서 애새끼들 먹는 우유가 뭐예요? 앙팡. 어른 새끼도 먹긴 한데 불어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하면 레스토랑트 이렇게 되지만 불어로 하면 레스토랑 이렇게 되는, 레스토랑 이렇게 되는 게 불어 발음이 되게 부드러운 거예요. 자, 읽어봐. nothing. 영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nothing을 프랑스 애들이 널르 발음하는 게 널.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스펠링은 똑같이 가는 거야. 여기서 온 말이 노요, 노. 아니다. 이런 거야. 노, 너. not. 이런 거 다 여기서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로 만들어내는 게 폐지하는 거예요. 단어는 유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 크루스. 일단 단어는 소리라고 했는데 오늘은 요런 얘기만 좀 해줄게요. 단어는 읽어봐. 요거 파란색 대충 읽어봐. 괜찮아. 크루크, 크루크. 그림 좀 그릴게요. 전리가 드라큘라야 뭐 이렇게. 이거 왜 그 검은 사제들에서도 박소담이 왜 여기다 그렇게. 검은 사제들 보셨어요? 우와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있잖아. 영화 보셨냐고. 검은 사제들. 강동원 나오고 김윤석 나오고. 아마 어느 성당의 신부님이 강동원 같이 생겼으면 거기 신자들 매질게 아마. 저도 성당 다니지만 근데 실제 신부님들 중에는 잘생긴 신부님들 많아요. 그래서 나도 원래 어렸을 때 신부님 이렇게 신부 되려고 그러다가 인물에서 안 돼가지고 거의 스님 스타일이지. 내가 뭐 어디 신부님 스타일이야. 헤어스타일이 그지.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 이거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지? 네. 크로스예요. 크로스라고. 이게 십자가란 뜻이에요. 크로스. 그래서 십자군 원정 이런 거를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크루세이드, 크로스에서 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을 십자가에 매다는 겨. 좋은 겨 나쁜 겨? 괴롭히다요. 사람 십자가에 매달아서 괴롭힌다 이 느낌을. 괴롭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거 무슨 표 많이 해? 중요할 때 뭔 표시 많이 해? 별표. 여러분은 별표 많이 하지? 나는 무슨 표시하냐면 앞으로 내가 제일 중요한 거 나오면 이거. 네? 줄리카. 제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노트 정리. 그래서 막 시험에 나온 중요한 단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뿅 뿅 뿅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중요한 단어 딱 써놓는다고. 노트할 때. 이래야 단어에 대한 예의라고. 우리는 중요하면 별표를 하는데 얘네는 중요하면 십자 표시를 합니다. 십자 표시한다고. 중요하면 얘네는. 그래서 시험에 나온 단어가 크루셜이요. 이게 임포턴트의 뜻이에요. 중요한. 자, 무슨 표시한 것이 중요한 거라고? 십자 표시한 건 중요한의 뜻이에요. 십자 표시는 중요한. 그러면 메모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별표인데 얘네는 십자네? 크로스네? 이러면 안 까먹는 거예요. 크로스 발음. 주관식으로 안 나니까 크로스 발음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크로스라는 걸 알면 되잖아요. 그죠? 십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어의 원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 얘는 여러분도 아는 음악 용어가 있을까? 점점점 강하게 부르는 대목을 뭐라 하지?
뽀르떼, 그렇지? 뼈를 조각 이런 거 있잖아. 아유, 옛날에 노래 잘했었는데. 힘이 뭐지? 힘? 아, 왜 이거 느껴진다 그러잖아. 포스. 나는 포스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보스 같아? 아, 나 포스 있는데. 강화하다예요. 강화하다. 세게 만드는 게 강화하다. reinforce, fortify. reinforce, fortify. 이거 붙여 읽으라니까? 내가 해볼까? correctify, testify, rehabilify, nullify, exclusify, reinfortify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같은 단어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어. 요거 둘이 같은 단어인데 뭘 떠올리냐면, 읽어봐. 요거 노란색만이. 이렇게 하면 이 마이크의 음량을 풍성하게 크게 해주는 장치가 뭐야? 앰프지. 앰프는 이렇게 뭐가 막 풍성해지는 느낌을 주는 애가 앰프야. 그래서 앰플리파이는 확대하다야. 음량 같은 거 이걸 확대하는 건데, 실제보다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한다 그러지? 그래서 과장하다로 혐의 나온 거야. 그 밑에 얘 읽어봐. 최대한 할 때 무슨 몸 그래? 최대한. 그렇지. 뭐가 크면 무슨 급? 메가급. 크냐. 그래서 같은 말이야. 확대하고 큰 대자 쓰고 실제보다 크게 과장하고 이런 거야. 됐습니까? 같은 말이야. 요거 읽어봐. 여러분 아는 단어 분명한데 봐. 클리어에서 뭐만 뺐어? 이만 빼고 I5 붙여서 동사가 된 거예요. 클리어가 뭐죠? 분명히 말하다. 이게 분명한의 뜻이거든요. 클리어가 명백한 분명하니까 clarify, 분명히 말하다는 거예요. 요거는 평소에 물병에도 써 있어. 퓨리스. 무슨 물이란 얘기야? 깨끗한 물이라는 거지. 깨끗한이 한문으로 뭐예요? 정, 변, 강, 정, 정화하다는 뜻이야. 깨끗이 만든. 네, 읽어봐. 윤희? 읽어봐요. 완.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완. 완. 이렇게 완. 영어로 완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한자어처럼 얘네도 8개의 민족의 언어가 섞여 있는 거야. 우리도 뭐 저 몽고에서 온 언어, 일본에서 온 거, 중국에서 온 거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국어 시간에도 그런 거 배우잖아. 하물며 외래어도 배우려고. 저는 국어 시험 중에 외래어가 제일 어려워. 제가 외래어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영어 발음하고 틀리잖아. 챔피언, 참피언. 난 뭘 구분 안 되는. 그 국어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챔피언, 참피언, 나레이터, 뭐 내레이터 이런 거. 아유, 짜증나. 아무튼 얘 완이잖아요. 라틴어로 읽어보면 어떻게 하냐면 얘만 읽어봐요. 오. 얘만 읽어봐요. 니. 읽어봐요. 윤희. 뿔 하나 달린 상상의 동물이 뭐예요? 윤희는 하나의 뜻이야. 하나가 한문으로 뭐야? 한문. 이제 영어랑 한문도 막 헷갈리는 게 이제 일. 통일시키다야. 통일시키다. 하나로 만드는 거야. 이제 잠깐 해줘볼까? 시험에 나온 거? 요것만 해볼게요. 시험에 나온 것도 있다. 유니. 몇 개라고? 하나가 한문으로 뭐라고? 유일. 유일. 유일하면 뒤에 한문으로 뭐 나와야 돼? 무의.
유일무이한 이런 거야. 독특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유닉. 기출문제예요. 유니라테럴. 있는 단어야. 라테럴이 뭐냐면 측면이거든. 측면의. 레터럴 하면 측면이야. 몇 개의 측면만 있어? 일방적인. 일방적이냐? 일방적인 거 알지? 시험에 나온 거에 막 이온, 사유 뭐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읽어봐요. 동그란 거 2개 있는 타고 다니는 거 자장구가 영어로 뭐야? 그럼 바위는 숫자 얼마야? 쌍방의. 바위는 2개예요. 쌍방의. 바이레터럴. 단어 이렇게 들리는 거 요거만 갖고도. 오늘은 그냥 요 정도 알아가시면 도움 될 거예요. 하루 해서. 일단 그냥 문법적인 바탕은 문장 구성 요소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게 있다. 그리고 품사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꼭 있어야 되는 주된 품사는 몇 개다?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라는 거. 그리고 이제 동사는 문법적인 얘기보다는 내가 오늘은 주로 뭐에 가까운 거? 어휘.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저거 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저 유락현이하고 강의를 들었어. 2시간. 2시간 들어서 한 문제 맞추면 돼요. 2시간 들어서 한 문제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 한 것 중에 한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3문제 아니야? 6시간이니까? 그럼 8주잖아. 그럼 3, 8, 2. 너무 오버됐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야, 오늘 한 것 중에 한 문제는 있겠구나. 한 문제뿐입니까? 저는 독해는 뭐 적중은 못 시켜요. 내가 무슨 뭐 무당도 아니고 작두 타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독해 지문도 맞춘 적도 있어요. 뭐 우연의 일치긴 하지만 어느 날은 3개를 독해 교재에서 왜 우화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지문으로 해서 예상 문제 했는데 그게 똑같이 나오는 거 있어요. 전갈, 깨구락지, 연못 건너는 거. 전갈이 개구리야. 나 저 연못 좀 건너게 해줘. 안 돼. 너 나 찌를 거잖아. 안 찌를게 안 찌를게. 알았어. 그래서 가다가 전갈이 쿡 찔렀어. 깨구리를. 그럼 둘 다 죽는 거지. 그래서 왜 찔렀어 그랬더니 밑줄, 속담, 개버릇, 남 못 주는 게 천성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 속담. 아무튼 근데 어휘 문법은 제가 100%는 아니어도 95%까지는 적중시켜줍니다. 어휘 문법은요. 기출문제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는 스펠링이 아니라 소리로 기억하십시오. 자, 얘는 원래 유니를 쓰려고 그런 건데 뒤에 A하고 모음이 겹쳐. 유니애니머스. 발음 안 좋지? 그래서 유나나머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요건 뭐냐? 읽어봐요. 애님. 고대 신앙사상 중에 모든 만물에는 마음,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사상이 뭐야? 그렇지. 애님은 마음이야. 애님은 마음이라고. 그럼 무슨 마음? 무슨 마음? 어떤 집단이 하나의 마음으로 가는 걸 뭐라 그래? 만장일치. 기출문제예요. 잠깐. OUS로 끝나면 형용사예요. 뭐뭐한. 뭐 이거 배울 거야 또. 근데 여기 뭐 있어? 여기 뭐 있어? 아까 매그 뭐라 그랬어? 매그가 아까 무슨 뜻이라 했죠? 큰. 큰이 한문으로 뭐예요? 대. 애님이 뭐라고? 뭐가 커? 마음이 큰 사람 뭐 하다 그래? 관대한. 매그네너머스. 관대한이라고. 관대한. 이 노란 애 읽어봐요. 그냥 읽어봐. 수학에서 x 플러스 y 이거 뭐라고 불러?
equal이 무슨 뜻이요? 그리고 같은. same의 뜻이에요. 영어에 EQ 들어가면 다 same의 뜻이야. a님이 뭐라고? 무슨 마음? 이런 겨. 뭐 무섭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도 흔들리거나 들쭉날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마음으로 가는 게 시몬스요. 시몬스라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런 걸 뭐라 그래? 침착한이에요. 똑같은 마음으로 하는 게 침착한. equanimous. 조금 이제 어려운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우리말에 무슨 원리랑 비슷한 거다? 영어도 거의 한자어랑 같은 거예요. 한문도 왜 어떤 거 하나만 알면 살짝살짝 부수만 변형시키면 단어 한자어가 많이 늘지 않나? 얘 발음 어떻게 해? 방 이렇게 하면 꽃방, 풀초자 썼으니까 꽃방. 막을방, 국방에 의미할 때 방.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게 한문 원리하고 똑같은 거야. 제가 영어보다 더 잘하는 게 한문이에요. 서당 훈장님 같지 않아? 생긴 게? 3살 때부터 한문 배웠거든. 고1 때까지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영어를 하게 된 거예요. 한문 원리랑 영어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영어 하다 보니까 우라? 한문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쉽게 접근한 거예요. 그거만 잘 알면, 원리만 알면 되니까. 이거는 좀 어렵긴 한데 발음이 이제 피썰, 피썰, 스몰, 피썰, 작은의 뜻이에요. 자, 이제 한문으로 갑니다. 작은이 한문으로 뭐야? 소. 애니 뭐라고요? 마음. 마음이 한문으로 뭐예요? 심. 해봐 이제. 소심한. 소심한 이런 거예요. 소심한, 겁만. 한문하고 똑같다니까요. 자, 그 다음 요거 하나 남았지. 2017년 하반기 추가 국가직 기출문제인데 단어는 소리라고 했죠. 여기 보세요. 읽어봐. 아는 단어인가요? PS. 아이돌. PS. 평화잖아, 평화. 영어 안 하고 한문 얘기 좀 해줄게. 왜 평화인지. 요새 우리나라 뭐 평화의 시대가 오긴 오는 거야? 이게 평화죠. 그냥 평화요. 이건 똑같은 예요. 공평한. 이건 화자인데 얘도 화야. 무슨 화자인지 아세요? 벼화자입니다. 벼화자고 요거 뭐야? 벼는 식량이지. 먹을 거지. 먹을 게 입으로 먹는 거지. 벼 먹을 게 누구는 더 많이 누구는 더 적게 공평하게. 그래 평화가 오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높은 데 살고 똑같이 먹고 살아야 평화라. 그래서 없는 애들이 있는 애들 거 뺏으려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잖아. 근데 서로 똑같이 먹고 살고 이렇게 하면 안 싸우지. 평화잖아. 멋있는 얘기하면 감동 좀 받아봐 좀. 그 평화의 유래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 피스를 꽉 차니 뭐죠? 뭐로 꽉 차 있어? 그래서 평화로운이야. 그런데 프랑스 애들이 야 우리는 피스만 너무 길어서 발음하기 싫어. 읽어봐 요거만. 팩. 그래서 평화로운 바다가 태평양이거든. 태평양이 뭐야? 퍼시픽이 되는 거야. 피스를 얘네는 팩이라고 발음한다고. 프랑스 애들은 팩이 평화의 뜻이라고. 피스를 팩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동의어가 되는 거야. peaceful, pacific, 평화로운. 여기 보세요 이제. 그래서 동사가 pacify. 화나고 분노한 애를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게 pacify야. 얘가 달래다 진정시키다야. 여기 보세요 이제. 뭐 스펠링 많이는 없으니까
좀 이따 써도 돼요. 얘 읽어봐. 읽어봐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퍼스파이 동요가 업비즈가 되는 게 마음의 평화 주는 게 달래다 진정시키다. 한 단어만 더 하고 마무리 저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평온하고 평화로운 건 시끄러워 조용해. 여러분도 아는 단어 조용한 해봐. Q로 시작하고 발음이 꽉 들어가고 뭐 뒤에 이렇게 돼. 그렇지. 아이고. 이건 아는 단어잖아요. 그쵸? Be quiet 그러잖아? 여기서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 조용히 할 때 우리 뭐라 그래? 의성어로? 조용히 해 그럴 때 뭐라 그래? 이거 설명 안 하고 딴 거 더 어려운 거 알려주려고 그래. 시험에 나온 거. 쉿 그러지? 쉿 하면 말해 안 해? 읽어봐.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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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뒤집어서도 합니다.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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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말 없는 이런 거예요. 아직 단어는 완성은 안 시켰지만 과묵한 말 없는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tacit, taciturn, reticent. 지금 그냥 지나가는 걸로 재미삼아 쉿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해준 거예요. 쉿. 말 없는 과묵한이라는 뜻이라고. 요건 의성어에서 따온 거예요. 쉿. 이런 거예요. 쉿. 쉿. 이거 저기다 히든싱어. 쉿. 얼마 전에 제 방송 보니까 임재범 나오더만. 임재범 노래하면 다음날 강의 못해. 그거 너무 고음이고 뭐 고해 이런 걸 어떻게 해 내가. 자 여기 하나 더 할게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왜 지웠냐. 요거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뭐예요? 조용한이지. 아까 아무것도 없는 게 뭐였죠? 프랑스 애들이 어떻게 발음한다 그랬어? nothing을? 널. 그러면 이걸 nothing을 널 그랬어. 그러면 얘네는 대충 해봐. 그냥 nothing을 N은 시작하면서 널로 갔어.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뀔까? 콜. 그래요. 콜. 이렇게 되는 거야. 퀼. 요게 말 없는 조용한 거. 평온한 건 조용하거든요. 두루두루 트랭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평화로운 평온한이야. 단어는 생각을 하고 소리로 기억해야 돼요. 여기 봐봐 이제. 여기 부셔요. 이 셋 다 동요야. 평온한. 여기 이제 동사가 나올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주다 그래서 달래다 진정시키다가 될 건데 가운데 봐봐요. I5도 변화, IG도 변화. 동요가 된 거예요. 그래서 tranquilize, 달래다 진정시키다, 마음의 평화를 주는 거. 다음에 또 나오면 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기출문제니까. 자, 중간하기. 오늘 한 거 첫날이고 영어를 이제 막 시작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일단 이런 어휘는 여러분에게 공이 돌아가는 거예요. 뭐 해야 돼? 외우셔야 되는데 독서실에서 3, 4시간 해라? 자투리다. 자투리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자가 아니라 단어는 철저히 뭐다? 소리입니다. 소리. 같은 소리를 갖고 있는 애들은 그리고 관련이 다 있어요. 단어는. 자, 나머지 이야기는 금요일 날 이어서 같이 데이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렷. 책은 꼭 갖고 오셔야 돼요. 금요일 날 봅시다. 차렷. 내가 왜 차렷 경례를 좋아하냐면 한이 맺혀서 그래. 학교 다닐 때 반장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차렷 경례 한번 해보려고. 나 해봐도 되지?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